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팩토리의 거피디입니다. 오늘은 파라미터 비헤이비어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프로젝트로 오픈을 했고요. 해상도는 FHD, 프레임 레이트는 60프레임, 길이는 10초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키보드 Alt키와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고 프로퍼티스에서 포지션 값은 리셋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비헤이비어는요, 어떤 옵션 값에 예를 들면 포지션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여기 add parameter behavior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능만 잘 알아도 그럴듯한 템플릿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비헤이비어인데요. 여러분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다들 아시죠? 주로 이걸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오디오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임포트를 클릭하고 준비된 오디오를 하나 불러와 주시고요. 그런 다음 원의 포지션 Y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오디오를 추가하고 여기 소스 오디오에 우리가 방금 불러온 오디오 파일을 넣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이 끝난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네, 현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건 아마도 이 오디오의 주파수, 파장 이런 게 너무 낮아서 그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스케일 값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애니메이션 선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오디오의 주파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이 원을 복제해서 양쪽에 배치한 다음 여기 오디오에서 그래프 레인지를 이렇게 베이스, 미드, 트래블로 바꾸시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오디오 그래프를 이렇게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버리지인데요. 에버리지는 평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먼저 원의 포지션에 add parameter behavior, 랜더마이즈를 추가하고 키프레임 에디터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마구마구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랜더마이즈에서 어마운트 값을 늘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원의 포지션에 add parameter behavior, average를 넣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이 간소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실제로 움직임도 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 창에 있는 윈도우 사이즈를 통해서 이 에버리지의 강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램프인데요. 이 클램프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고정하는 건데요. 원의 스케일에 add parameter behavior 클램프를 추가하고 여기 최소값에는 30, 최대값에는 150을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스케일을 아무리 올려도 150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요. 끝까지 내려도 이렇게 30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익스포넨셜과 로가리믹인데요. 이건 제가 키프레임 에디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익스포넨셜은 키프레임의 곡선을 보시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가 끝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고요. 로가리믹은 반대로 처음에 확 증가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천천히 증가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키프레임의 길이를 줄이시려고 타임라인에서 이 비헤이비어의 길이를 줄이시게 되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end offset 값을 통해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그의 슬라이더 기능을 추가해서 레인지 맥시멈을 10으로 수정하고 슬라이더가 10일 때는 아래에 있는 값이 0, 슬라이더가 0일 때는 여기에 있는 값을
600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60프레임에 10초니까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크인데요. 이 링크는 서로 다른 옵션 값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원을 하나 복제하고 위치를 옮겨준 다음 왼쪽 원의 스케일에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추가하고 소스 오브젝트에는 여기에 있는 복제된 원을 넣으면 소스 파라미터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설정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를 클릭해서 직접 옵션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원의 스케일 값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원도 똑같이 스케일 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인데요. 이건 미디 기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라 일반 유저들은 사용할 일이 없어서 패스하고요. 네게이트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게이트는 오브젝트의 키프레임 값과 동작 효과를 반전시키는 건데요. 어떻게 반전시키냐면 -1을 곱해서 반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복제하고 복제한 원의 포지션에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하고 소스 오브젝트의 아래에 있는 원을 넣어주면 아래에 있는 원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위의 원도 동일하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위의 원의 포지션에 add parameter behavior 네게이트를 추가하고 다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실리에이트인데요. 여기에 있는 포지션 X 값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키프레임을 보면 키프레임의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실리에이트의 옵션을 살펴보면 맨 위에 있는 퍼즈는 키프레임의 시작 위치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고요. 앰플리튜드는 이 진폭의 높낮이,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스피드는 이 진폭의 개수, 하프레인지는 말 그대로 이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절반으로 할 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오실리에이트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설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오버슛인데요. 이 오버슛은 스케일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케일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오버슛을 추가하고 여기 스타트 밸류에는 여기 스케일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스케일이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오버슛의 길이를 1초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키프레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상태에서 램프 듀레이션 값을 조절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파장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되게 되고요. 사이클스는 이 파장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늘리면 파장이 많아지고 줄이면 파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엑셀레이션은 이 곡선의 기울기 값을 이렇게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밸류의 값이 아니라 엔드 밸류의 값을 조절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체 길이를 조절하지 마시고 엔드 옵셋 값을 조절해서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퀀타이즈인데요. 퀀타이즈는 단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오파시티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서 서서히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 오파시티에 add parameter behavior 퀀타이즈를 추가하고 여기 옵션 창에 있는 스텝 사이즈를 대략 20 정도로 수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원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램프인데요. 램프는 원하시는 옵션의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하면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비헤이비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포지션 X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램프를 추가하고 여기 스타트 밸류에는 -500, 엔드 밸류에는 500을 입력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500에서 500까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아래에 있는 커베처 값을 올려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이 직선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rate인데요. 이 rate는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션 값에 rate behavior를 적용시키면 이 rate 값만큼 계속해서 그 옵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에 add parameter behavior rate를 추가하고 여기 rate 값에 20을 입력하게 되면 이 원의 크기가 이 rate 옵션 값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 커베처는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의 선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리버스인데요. 이 리버스는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뒤집어 주는 건데 전체 구간의 키프레임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원의 포지션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이 포지션에 다시 리버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탑인데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오브젝트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정지시킬 때 사용하고요. 여기 제가 포지션과 로테이션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Z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스탑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포지션에만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트랙인데요. 특정 부분을 추적할 때 사용하고요. 여기 영상에 트랙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 부분에 블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필터스, 블러, 서클 블러를 추가하고 이 서클 블러의 크기를 적당히 얼굴 크기와 비슷하게 적용해 주시고요. 어마운트 값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서클 블러 센터에 add parameter behavior 트랙을 추가하면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네모 박스가 뜨게 되는데요. 이 박스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 옵션 창에 있는 Analyze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설정해 주게 되고요. 옵션 창에 보시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에 각각 이렇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을 미믹 소스가 아니라 어태치 투 소스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블러 처리가 완성됩니다. 이 모션 트래킹을 전에는 모션 5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파이널 컷에서 마그네틱 마스크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사용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리글인데요. 이건 랜더마이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리글을 추가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옵션 값들을 통해서 움직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라미터 비헤이비어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편을 끝으로 비기너 시리즈를 종료하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